안녕하세요. 해운여학원 김성일 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미국 주립대학교, 동부 명문 주립대학교 중에 하나인 유니버시티 오브 커네티컷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하신 분은 동부 명문 주립대학교 커네티컷의 입학 관련 담당자이신 에바 대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동부에서 유명한 명문 주립대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좀 많이 안 알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이 커네티컷 대학이 어떻게 유명하고 어떤 전공으로 가고 또 국제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가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먼저 이 커네티컷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저희 커네티컷 대학교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대학교에 위치한 커네티컷 주에 대해서 먼저 안내 드리고 학교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네티컷 주는 저기 화면에 보시는 동그랗게 쳐져 있는 곳이 커네티컷 주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보스턴과 뉴욕과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주 규모를 보시면, 크기를 보시면 사실 미국 내에서는 세 번째로 작은 주인데 이 주에서 내는 이제 총 생산량은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주여서 굉장히 부유한 주고요. 또 금융이라든지 상공, 그다음에 농업이라든지 바이오, 그다음 제약 관련한 산업들이 굉장히 우수한 주입니다. 네, 사실 커네티컷은 그 예일대학교가 있죠. 맞아요. 사실 예일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조금 안 알려지긴 하지만 나름 또 커네티컷 주립대학교가 또 이 주에서는 가장 또 유명한 주립대학교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예일대학교를 다 갈 수가 없으니까 함께 선택하는 학교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커네티컷 주립대학교는 1881년도에 사실 농업대학교로 먼저 개교를 해서 지금의 종합대학교로 발전을 했습니다. 주립대학이고 지금 티어 1 대학교로 뽑혀 있을 만큼 굉장히 학업적으로 높은 퀄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총 현재 캠퍼스는 5개의 캠퍼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커네티컷 대학교는 이제 흔히 요즘 미국 대학교들이 나아가는 이제 테스트 옵셔널 대학교라고 해서 가면 갈수록 이제 SAT나 ACT 성적을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학생들의 이제 고등학교 때 해왔던 성적과 이제 그 외 다양한 활동들을 보고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14개의 단과대학 그리고 한 100여 개의 전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 학생들이 뭐 SAT나 ACT 꼭 안 내도 이 학교에 지원하는데 크게 어려우면 물론 이제 GPA는 좀 좋아야 되긴 하겠지만 문제는 없다는 거죠. 네, 모두 가능하세요.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랭킹을 보시면 동부의 우수한 대학교인 만큼 굉장히 높은 랭킹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종합대학교 랭킹으로는 63위에 랭킹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3위가 다른 학교에 비하면 얼마나 높은가라고 한번 저희 봤을 때는 이제 조금 한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미국 대학교들을 조금 모아봤고요. 이제 한 47위 정도의 이제 모두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UIUC 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커네티컷은 사실은 이제 한국에 조금 더 인지도가 높죠.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랑 똑같은 랭킹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실은 좀 근소하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 텍사스 A&M이라든지 뭐 미네소타 대학교 이런 대학교들이 그 다음에 랭킹이 위치가 되어 있고요. 또 요즘에 학생들이 이제 뭐 테크라든지 엔지니어링 쪽으로 많이 보시는 버지니아 텍도 74위, 그다음에 인디아나 블루밍턴 같은 경우는 76위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에 인지도 있는 이 대학교들이 커네티컷보다는 조금 더 뒤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만큼 높은 랭킹을 자랑을 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동부에 있는 명문 주립대이긴 한데 아직 한국 쪽에는 다른 주립대학보다는 조금 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굉장히 사실 전통이 있고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교이기 때문에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커네티컷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현재 지금 이제 공립대학교 중에서는 탑 25위에 뽑혀 있는 학교여서 전체 랭킹뿐만 아니라 이제 공립학교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랭킹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학사 재학생은 한 24,000명 정도. 그래서 보통의 이제 주립대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거의 한 85%가 학사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전체 학생 수의 80%가 이 커네티컷 주 출신의 학생들이고 나머지 20% 중에 8%가 국제 학생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국제 학생보다는 로컬 학생이 훨씬 대부분
유콘 그리고 코네티컷 출신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대학이고요. 특히나 이 유콘 같은 경우에는 의대, 치대, 약대, 그럼 간호대, 그럼 보건이라든지 의료, 바이오 관련한 전공들, 그럼 단과대학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 사회도 이제 그쪽으로 되게 많이 나아가고 있고, 또 근처에 이런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과도 파트너십이 체결이 되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이런 실무라든지 연구에도 많이 참석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아무래도 저기 강조하셨던 게 이제 의대, 치대, 약대 쪽이 국제 학생들이 좀 아무래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뭐 얘기는 다 해요. 자기들은 다 국제 학생을 받는다. 네. 근데 그 국제 학생이 대부분 캐나다인들이고 뭐 영국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콘은 그래도 국제 학생이 조금 도전해 볼 만한 네. 네, 의대고 치대, 약대, 또 간호대.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매해마다 진학하는 외국 학생들 리스트에도 한국 학생들이 들어가 있어서 한국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은 충분히 한번 지원해 보실 수 있는 대학입니다. 네, 유명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학교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총 5개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사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단과대학에서 학사 전공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전공이라든지 세부 전공까지 합하면 한 300여 개의 다양한 전공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주립대학 치고도 학생 수가 이제 좀 소규모이기 때문에 보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당 학생 비율이 16대 1 정도 해서 조금 더 이제 소규모로 이제 학업을 누리실 수가 있고요. 8%의 이제 국제 학생들이지만 거의 90개국의 다양한 국가에서 국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계셔서 학업을 하시면서 또 다양한 국제 학생들과 교류도 가능한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5 캠퍼스 원 유콘인데 이 개념이 좀 뉴욕 주립대나 매사추세츠 주립대랑 약간 다른 개념인가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은 이제 미국 대학을 보셨을 때 메인 캠퍼스와 그렇죠. 그렇지 않은 캠퍼스로 많이 나누어지는데, 유콘은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스톨스라고 해서 메인 캠퍼스와 4개의 리저널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학업 환경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캠퍼스가 나누어져 있고요. 입학 요건이라든지 랭킹이라든지 다 코네티컷 대학교로 나오고, 나중에 디플로마 받으시는 이제 졸업장에도 캠퍼스명은 상관없이 이제 대학교 이름만 찍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학업 환경을 제공을 하고 싶어서 캠퍼스가 나눠져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미국 대학들이 대부분 메인 캠퍼스가 되는 뭐 UIUC 얼바나 샴페인도 그렇고 뭐 뉴욕 주립대도 뭐 빙햄튼이나 이쪽이 사실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여기는 까다로운데 저기 알바니는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는 5개 캠퍼스가 동일한 입학 조건이나 뭐 데드라인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차이 정도가 있고 그다음 실제 졸업장은 그냥 똑같이 하나로 나온다는 거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학업을 제공을 하고 있는 단과대학이고요. 뭐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뭐 이런 인문학 이런 전공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교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이제 퀄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학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농업 관련한 단과대학도 따로 나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대, 뭐 치대, 약대, 간호대도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많은 전공을 제공을 하는데 좀 어떤 전공이 강점이고 어떤 전공을 학생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하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보건 쪽으로 학교에서 좀 강하다 보니까 보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시고요. 꼭 의대, 치대, 약대가 아니더라도 이제 유사한 전공으로 뭐 그런 헬스 사이언스라든지 뭐 메디컬 스터디스라든지 이제 그런 보건 전공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비즈니스보다는 이제 뭐 비즈니스 스템 전공들로 많이 보고 계시다 보니까 뭐 비즈니스 데이터 어널리틱스라든지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뭐 디지털 마케팅 앤 어널리틱스 이런 전공들로 좀 많이 학생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전공도
요즘 많이 이제 이 엔지니어링 계열들이 뜨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뭐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인바이러먼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유코디 되게 강한 전공으로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라든지 특히나 이제 해양학 관련해서는 이 해양학 전공을 위해서 따로 캠퍼스가 있을 만큼 학교에서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전공입니다. 네. 이제 어떤 이제 그럼 졸업생들이 있나 이제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좀 오히려 부모님들은 이제 그 이렇게 미국에 이제 유명한 영화 배우시죠. 맥라이언. 맥라이언이 딱 이분도 이제 코네티컷 출신이고 이제 코네티컷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미국에서는 유명한 뮤지션인 이제 모비라든지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정치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코네티컷에 나오셨고 특히나 이제 이전에 서강대학교 총장이셨던 분도 코네티컷 대학교를 나오셨고요. 지금 이제 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계시는 이제 뭐 김미정님도 이제 코네티컷 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아무래도 동부 쪽에 있는 명문 대학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찾기는 하지만 물론 다른 주립 대학교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있긴 하네요. 네. 특히나 이제 한국과의 이런 커넥션도 있는 그래서 되게 한국과 그 전에 계속해서 연이 있는 대학교인데요. 이제 한국 환경평가정책위원회랑도 협력이 되어 있고 뭐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세종시 교육청 이랑도 MOU가 체결이 되어 있고 현재 한국에서는 한림국제대학교 대학원과도 이제 LLM 법대 쪽으로도 MOU가 돼서 같이 공부를 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환학생으로는 지금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서 공부를 하시면서 한국으로 나중에 교환학생 오고 싶다 하면 이렇게 고대, 연대, 서강대로도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이 학교가 이제 구체적으로 캠퍼스가 아까 5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 보면서 상세하게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스톨스라고 보이는 곳에는 이제 이게 가장 큰 규모의 캠퍼스이고요. 가장 많은 전공들이 있는 캠퍼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탠포드, 하트포드, 워터버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석사 학생들 전공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나 인문학, 아트 관련한 전공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에이버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해양학을 위해서 지어진 캠퍼스이다 보니까 해양학 관련한 전공으로 좀 많이 나와 학생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으로는 보스턴, 아래쪽으로는 뉴욕이랑 굉장히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보스턴이나 뉴욕으로도 많이 가시고요. 뭐 중간중간에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도 또 그쪽으로도 많이들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스톨스 캠퍼스가 그 보스턴에서는 차로 한 1시간 한 반 정도 그 위치는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고 또 뉴욕 그 JFK 공항까지도 한 2시간 반 딱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전이나 아마 뭐 대구나 한 정도 그 정도 위치인데 사실 미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그 정도 거리는 학생들이 뭐 멀지 않게 무난히 주말이라든지 시간 나실 때 또 이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스톨스 캠퍼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동부의 그런 대학교 캠퍼스로 나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다른 이제 주변 지역보다는 캠퍼스에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이제 여가 시설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인프라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단과대학, 거의 대부분의 전공들은 스톨스 캠퍼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트포드가 사실 코네티컷의 제일 큰 도시,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하트포드랑은 한 30분 정도, 뉴욕 이제 맨하튼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보스턴은 오히려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캠퍼스가 일단 제일 큰 규모의 캠퍼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하트포드 캠퍼스는 요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티 캠퍼스처럼 이제 도시 한 중간에 이렇게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캠퍼스보다는 그 주변에 제휴가 되어 있는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정부 기관이라든지 공공시설들 유콘 학생으로서 이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현재 한 3,000명 정도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라든지 파이낸스 혹은 마케팅 이런 전공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트포드 이 캠퍼스는 대부분 비즈니스나 말씀하셨던 이쪽 전공 학생들 중심으로 뭐 학생 수도 뭐 3,300명밖에 안 되니까 그쪽 중심으로 많이 있을
있겠네요. 네. 혹시나 좀 나는 캠퍼스보다는 조금 도시를 좀 더 느끼고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저희는 충분히 하트포드 캠퍼스로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스탠포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스톨스를 제외한 나머지 캠퍼스들은 좀 더 시티 캠퍼스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조금 나는 코네티컷에서 추후에 나는 인턴십이라든지 취업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스탠포드 지역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뭐 포춘 500대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뭐 금융이나 투자 기관들이 좀 많이 위치해 있어서 뭐 비즈니스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금융 쪽으로나 이제 뭐 그런 투자 관련한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쪽 캠퍼스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그 캠퍼스 위치도 보니까 뉴욕이랑 거의 한 1시간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 중에서도 뉴욕 쪽으로는 이제 학교가 조금 힘들었지만 여기로 가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뉴욕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워터버리 캠퍼스인데 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석사 전공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뭐 정치학이라든지 법 이런 교육학 이런 전공들이 이 캠퍼스에서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는 보시는 것처럼 딱 이렇게 빌딩으로 캠퍼스가 딱 이루어져 있고요. 뭐 캠퍼스 안에 학생들이 좀 공부하시면서 뭐 랩이라든지 연구시설 같은 것도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에이버리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해양학과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고요. 캠퍼스이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쪽 관련한 전공을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마린 사이언스라든지 뭐 마린 스터디스 이런 전공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제일 적네요. 네, 지금 540명 정도.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서로 다 잘 알고 지내고 이제 되게 조금 더 끈끈하게 이제 학업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캠퍼스입니다. 조금 어떤 캠퍼스 느낌이 어떠냐 제가 사진을 조금 더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스톨스 캠퍼스의 전경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좀 주변 지역보다는 캠퍼스가 조금 더 메인이 되고 있는 캠퍼스 건물들이 좀 더 메인이 되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학교 캠퍼스 안에 더 다양한 시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대학타운. 네. 동부의 대학 캠퍼스 같은 느낌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캠퍼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진을 저희가 보면 이렇게 되게 현대식 건물로 계속해서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역이 조금 시골이지 않을까 해도 오히려 학교 캠퍼스는 굉장히 현대식으로 굉장히 짓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농구가 되게 유명한 캠퍼스이다 보니까 다음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농구장도 따로 있고요. 매년 이제 다양한 여자, 뭐 남자 대학 농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학교 내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이제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캠퍼스 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런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으로 이제 신입학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제 기숙사에서 꼭 1년간은 지내셔야 되고 이제 보시는 게 이제 기숙사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스톨스 캠퍼스에 있는 기숙사 건물인데 뭐 기숙사라고 해서 되게 올드한 게 아니라 굉장히 현대식으로 레노베이션을 최근에 다 맞춰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 없이 학업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보면 사진 보시면 이제 어디든지 학생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뭐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뭐 커피라든지도 다 즐길 수 있도록 캠퍼스 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톨스 캠퍼스는 캠퍼스 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학교 내에 이렇게 경찰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치안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고 있고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트포드 캠퍼스여서 아무래도 좀 더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유콘 공부하실 수 있는 학업 빌딩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파트먼트 형식으로 이제 기숙사가 지어져서 여기는 아까 스톨스에서 보시는 기숙사랑은 조금 더 모던하고 현대적인 학업 기숙사 공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 라운지에서 여러 가지 학업 이렇게 여가 같은 거 즐기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워터버리는 아까 저희가 캠퍼스 본 것처럼 조금 이렇게 빌딩은 작지만 캠퍼스
딱 조금 더 전통적인 모습의 이 캠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더 석사 학생들이 주가 되는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디스커션도 하고 뭐 과제라든지 공부도 같이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강연이라든지도 학교에서 제공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워터버리 캠퍼스의 기숙사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프렌들리한 이런 느낌의 기숙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브리 포인트 이제 캠퍼스 같은 경우에 딱 해양학 위해서 지어진 캠퍼스다 보니까 해양학 관련한 연구라든지 특히나 이제 학교에서 요트를 소유를 하고 있어서 직접 바다에 나가서 필요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학교 느낌을 조금 대략적으로 보실 수 있는 전형적인 동부에 있는 그냥 대학교인데 좀 캠퍼스가 좀 크고 좀 더 다양하고 또 다양한 학업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아마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사 신입학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학사 신입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하신 분, 뭐 다른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도 가능하시고요. 한국에서 검정고시 소지하고 계신 분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검정고시, 미국 GED 들고 계시는 분도 가능하시고요.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학점이 12학점 이상. 그래서 대학교 1학년 1학기 정도 그렇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유콘으로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1년이나 아니면 1.5년 이상 거의 2년 이상을 해야지 편입이 되는데 여기는 한 학기만 해도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 좀 고민을 하잖아요. 이 대학이 나랑 안 맞구나. 근데 막상 내가 들었던 성적도 그렇고 학점도 별로고 하면은 신입으로 다시 가야 되느냐 약간 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학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대학생 1학년들은 또 여기 학교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네티컷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 등급보다는 원점수를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자사고라든지 외고라든지 조금 좋은 등급 받기 힘든 학교를 공부하신 분들도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GPA로 따졌을 때는 대략 3.0부터 지원이 가능해요. 저기 한국 내신으로는 일반 뭐 다른 대학들 보니까 거의 한 4등급 정도 되기는 하는데 근데 굳이 이제 4등급 아니고 조금 이제 낮거나 아니면 원점수가 조금 높은 뭐 자사고나 이쪽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또 편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GPA가 2.7, 4.0 기준에 2.7 정도 되시면 충분히 한번 편입으로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 점수는 지금 현재 토플, 아이엘츠, 듀오링고를 받고 있고요. 토플은 이제 79에 각 섹션 19점 이상, 그다음 아이엘츠는 6.5에 모든 섹션 6.5 이상. 근데 이 6.5에 6.5라는 거는 많이 높은데요. 아이엘츠가 조금 높게 보고 있긴 한데 이제 섹션별로 점수를 맞춰주셔야 하고요. 또 요즘 학생들 많이 보시죠. 듀오링고 점수는 이제 100점을 요구를 하고 있고 각 섹션별로 90점 이상 있으시면 오히려 여기서 가장 조금 무난하게 보는 시험이 그래도 듀오링고가 요즘은 이제 시험도 시간도 짧고 빨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다 보니까 듀오링고 시험 많이 치시고요. 이제 듀오링고라든지 오히려 토플이 조금 더 나은. 아무래도 미국 대학에서는 아이엘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하고 특히나 이제 신입학으로 들어오시는 학생들은 검정고시 학생분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한국 수능 성적표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등급은 낮다, 근데 수능 성적은 괜찮다 하시는 분들 충분히 어필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편입 오시는 학생들은 이미 내가 대학교를 졸업했더라도 한번 이제 도전해보고 싶다 편입으로 가능하시고 학점은행제도 학사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 면제 조건이 그 미국에서 2년 정도 하고 해도 이제 가능하고 만약에 미국 대학교 1년을 다니고 GPA가 3.0이면 이것도 또 가능하고 뭐 특별히 그 필요한 이수 과목
뭐 잉글리시 101 뭐 이런 거는 아닌 네, 거죠? 꼭 그런 조건은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했고 GPA 3.0 이상 들고 있다면 충분히 영어적으로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영어 점수 면제가 가능하시고요. 또 내가 미국 대학교는 뭐 미국 고등학교는 안 다녔지만 SAT나 ACT 점수가 있다 하는 학생들도 제출하시면 영어 점수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유콘 그 코네티컷 대학교는 되게 홀리스틱 리뷰라고 하죠. 미국 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그 홀리스틱 리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내가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계속 노력을 해서 성적이 향상이 되었다라든지 내가 성적은 조금 낮지만 다른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고등학교 성적은 조금 낮지만 내가 수능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다라든지를 다 리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등급이 안 되는 것 같다, GP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한번 좀 다른 서류를 좀 더 보강을 하시면 리뷰해주고 있고 한번 좀 도전해 보실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여기 좀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서류가 있죠? 일단은 이제 국제학생이시기 때문에 일단 여권 4번 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고등학교 이제 내가 성적, 그다음 졸업증명서 혹은 내가 검정고시 쳤다 하면 검정고시 영문 성적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대학교 편입하는 학생들은 편입 성적까지 대학교 성적까지 내주시면 됩니다. 영어 점수는 지원하실 때 제출하셔도 되고요. 혹시 지원하는 시점에 내가 영어 점수가 없다 하면 추후에 이제 리뷰 중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 대부분의 미국 대학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서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는 게 영문 에세이입니다. 영문 에세이는 지금 한 250에서 650단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보통 A4 용지 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 분량의 에세이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뭔가 딱히 주제가 있거나 이렇게 딱히 형식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앞에 저희가 홀리스틱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금 더 성적 이외에 어필해보고 싶은 거라든지 내가 꼭 이 코네티컷 그리고 또 내가 이런 학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이런 학업 동기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적어주시면 충분히 아마 리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추천서라든지 영문 이력서라든지는 선택적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조금 GPA가 조금 간당간당할 것 같다 하는 학생들은 우리 뭐 선생님이라든지를 통해서 이제 추천서 제출을 해주면 굉장히 높게 리뷰를 하고 있고요. 또 내가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외부 이런 액티비티를 되게 많이 했다 하는 학생들 혹은 뭐 수상 경력이 있다 하는 학생들은 영문 이력서에 그런 내용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같이 리뷰가 되고 있습니다. 영문 에세이 부분은 저기 주제가 보통 여기가 커먼 앱으로 보통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7개 주제 중에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마지막 7번에 이제 자유 주제로 이제 내가 이 학교 뭐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주제는 아마 커먼 앱에 쓰시는 그런 주제들로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부모님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학비 혹은 장학금이 있는지. 근데 보통 이제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제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유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비는 연간 37,000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립대학교들은 이제 주정부 운영 비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제학생들에게 그렇게 많은 제공을 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유콘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생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입학하실 때 처음에 성적에 따라서 성적 장학금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5,000에서 15,500불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21,000에서 32,000불 내로 학업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메리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이 주어지겠네요. 이거는 크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 점수랑 이제 성적으로 리뷰가 되고 있고요. 그 위에 또 같이 제출할 때 내시는 서류들로 해서 리뷰를 해서 장학금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데드라인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1월 15일이면 지났는데 여전히 가을 학기 지원 가능한가요? 네, 스톨스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캠퍼스보다 이른데 이번에는 이제 2월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결과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이후로 이제 합격과 불합격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톨스 이외의 캠퍼스, 스탠포드, 하트포드, 에이버리 포인트, 워터버리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꼭 스톨스 캠퍼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있게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번 코네티컷 지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신다면 다른 캠퍼스 데드라인도 한번 참고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만약에 스탠퍼드, 하트포드, 에이버리 포인트, 워터베리를 입학을 했다가 혹시 그 스톨스 캠퍼스로 그 이동을 한다고 해야 되나? 네,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같은 이제 코네티컷 대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그 2학년까지는 공부를 마치시면 내 전공이 스톨스에도 제공을 한다 하면 스톨스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전공 자체가 스톨스에만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스톨스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뭐 데드라인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스톨스 캠퍼스로 지금 지원을 바로 넣으시려면 넣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규모가 있고 메인 캠퍼스이다 보니까 특히나 또 전공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제공을 하다 보니까 많이들 선호를 하셔서 또 스톨스 캠퍼스를 보실 지원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데드라인 2월 15일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외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까지도 지원이 가능.